예, 이번엔 HBM3인데요. 워낙 뭐 엔비디아 효과가 강하니까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뭐 슈퍼 실적 발표하고 반짝했다가 조정받는 것 같지만 맞아요. 역시나 좋으니까, 그죠? 엔비디아 가고 반도체 가면서 오늘 뭐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 HBM 모멘텀 다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계속적으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네. 돼요. 왜냐하면 AI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반짝하고 지나가는 테마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AI는 이제 모든 다 같은 4차 산업과 별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연결됩니다.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까지. 그래서 1가구에 1로봇이 들어오는 시대가 됐을 때에는 로봇 한 대씩을 가정에서 다 보유하면서 전체 가전 제품들과 사물 인터넷 형태로, 그리고 이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나 놓여있는 가구들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자율주행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이슈였어요. 결국에는 FSD 기술 진보를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세계 3위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를 투자해서 만들었다, 컴퓨터 클러스팅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용 GPU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H100이죠. 그게 1만 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둘이 동반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개발이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이 엔비디아의 칩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이 각각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들, 그리고 유기적인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HBM도 이제 우리가 꽤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지금 네. 이제 4세대 HBM이 이제 HBM3E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4세대로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삼성과 또 하이닉스와 삼성의 이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그 과정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좀 움직이는 흐름들 보면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가 아니라 사실 많이 가지고 네, 있죠.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예전에 HBM이란 게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네. 이게 예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었던 개념인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여기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여기에 집중을 선제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있잖아요.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개를 연결을 시켜서 연산 능력을 높인 걸 우리가 HBM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요. 한 번에 많은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칩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2026년에 우리 하이닉스는 HBM3에서 4로 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은 HBM2에서 HBM3로 전환이 되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각각의 단계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품의 수명, 라이프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HBM4가 2026년에 본격 양산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6.4기가 bps 성능을 가지고 있고 초저전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는 반도체도 전력을 최대한 덜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전력 기반의 HBM4 세대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HBM3 16기가 그리고 12단의 24기가 제품 샘플은 이미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양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산되는 시점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세대가 또 나와요. HBM3P라고 하는데 이건 하반기 중에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삼성전자 맞아요. 쪽이에요. 하이닉스는 HBM3E 이렇게 가니까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HBM3P 이렇게 네. 뭔가 좀 약간 HBM3 기반에서 확장한다는 네, 거예요. 확장 새로운 걸 개념인 것 나오는 같아요. 거고 그다음에 HBM4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네,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도 보지만 결국은 장비 업체들인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양은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 뭐 TC 본던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이닉스 말고도 좀 또 삼성이나 다른 데 넣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삼성은 또 이오 테크닉스를 보고 있고 네. 장비 업체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일단은 장비 쪽이 후공정, 오사트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쪽이 지금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쪽의 TSMC 이런 쪽들은 미세화 공정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미세화시키면서 16나노, 12나노, 뭐 10나노, 9, 8, 7, 6, 5, 4, 3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한계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너무나도 미세해지다 보니까 이 나노미터라는 게 굉장히 얇은 거거든요. 그런 단위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서 1을 줄이는데 엄청난 비용과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게 완벽하게 수율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만 집중해오던 업체들이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이런 AI GPU, D램을 연결하는 쪽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공정이 중요해진 겁니다. 물론 향후에는 후공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웨이퍼의 절대적인 투입량 자체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공정도 같이 좋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공정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이 TC본더라고 해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쪽이 주력이었던 업체는 아니에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가진 제품이 하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EMI 이런 차폐제 관련돼서 이게 스마트 장치라던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네. 이런 쪽들에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게 전부 다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가져가던 제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쪽이 주춤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대체해 줄 수 네. 있는 엔비디아의 AI GPU에 들어가는 TC 본딩 이게 하나의 성장축이 되면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원래 레이저 마크 맞아요. 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장비 쪽으로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 전부 다 후공정과 네.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그리고 후공정 단에서 검사하고 있는 인텍플러스라던가 뭐 STI 같은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주가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HBM 관련해서 차장님 지금 탑픽은 뭡니까? 네, 항상 이 증시에서 엔비디아 관련주 찾지 마라.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외를 제외시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굳이 엔비디아 관련주 뭐 장비들도 좋은 거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이닉스 현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HBM3, 3E까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이 HBM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왔다라는 게 지금의 삼성전자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내년, 내후년, 26년까지는 이 두 개의 업체가 아마 한 50% 미만의 점유율로 두 개 업체가 과점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AI가 성장하는 초기에 굉장히 큰 수혜를 두 개 업체가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조금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미중 수출 규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 벌써 지난 21일에 수출 제한했었던 나라와 기업 이런 쪽을 통제를 했었죠. 27곳에 대해서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지금 중국에 굉장히 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향후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 증가와 함께 네.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HBM3 관련주 가운데 지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만 얘기하기는 우리가 또 뭔가 좀 섭섭하잖아. 장비주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언급을 해야 차장님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장비주 하나만 얘기해 주고 가세요. 두 개가 딱 생각나네요. 두 개 얘기하세요. 앞에서 한미반도체 하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거기다가 이수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네, 두 개가 워낙에 잘 가고 있는 업체고 실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사연관 차장님과 두 개역을 이동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